여러분, 공급망 재편, 중국이 붕괴한다. 과연 그럴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의 핵심은요, 중국이었습니다. 예. 모든 부품들이 중국으로 집결이 돼서 중국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원재료도 중국으로, 원자재도 중국으로 몰리고요. 또 부품들도 중국으로 몰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을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예. 세계적인 영향력도 뭐 미국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중국의 급성장이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점점 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충돌하는 것도 그냥 예산일이다. 이렇게 지금 볼 만큼 미중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미중의 충돌은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미국은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국을 한꺼번에 붕괴시키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공장을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금 보세요. 일본을 15일, 18일 거쳤죠. 대한민국을 18일에서 21일 거쳤습니다. 22일에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이것을 딱 보면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게 있죠. 중국을 빼고 일본, 한국,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 리몬드 재무장관, 미 상무장관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싱가포르까지 중국을 빼고 일본, 한국,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인도로 옮겨가고, 말레이시아나 혹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점점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이게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지금 말레이시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요.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연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점점 이게 제조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뭐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세계의 공장의 어떤 모양을 틀을 대한민국과 일본과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호주, 뉴질랜드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공급망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참 대한민국은요. 중국이 붕괴가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장 말입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의존도인가 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19년에는요. 반도체 수출이 39.7%였던 것이 2020년에는 40.2%로 늘어났습니다. 올해예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금 38%의 어떤 의존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금액도 장난 아닙니다. 금액도 보시면 2019년에는 373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2020년에는 399억 1천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현재까지 390억 6천만 달러니까 올해는 400억 달러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훨씬 넘어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견제 또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바꾼다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이게 다른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진짜 위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비중도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요. 10월 수출입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3%예요. 여기에 홍콩까지 5.8%거든요. 이거를 합치면 여러분 31.1%입니다. 31.1%. 지금 대중 수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5.1%로. EU는 10.7%, 일본은 4.7%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수출 의존도는 점점 늘어나니까 중국 붕괴가 대한민국 위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나 지나 리몬드 미 상무장관의 어떤 지금 비즈니스 여행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달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호한 전략이라고 해요. 줄타기 전략이라고 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전략으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어왔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줄타기 전략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미국 중심의 경제 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는요,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선택하라고 들 거예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진영을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자유진영을 선택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의존도가 과연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고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중국 중심의 어떤 공장 건립을 지금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항상 중화주의잖아요. 중화주의라는 게 뭐예요? 중국이 어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변방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어떤 기본 속성이고요. 그런 속성은 전 세계도 그렇게 아우르려고 해요. 전 세계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느 누구든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결국 말입니다. 우리도 경제적 속국이 되기 바라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변해야 될지, 그리고 공장의 다변화, 경제의 다변화, 수출의 다변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될지 지금 보여주는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붕괴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대한민국이 붕괴하지 않게끔 우리는 어떤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어떤 이 의식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아마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에 아주 큰 뭐라고 그럴까?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든 대한민국이 우선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